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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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오늘의 차량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배기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 같은 경우만 따지고 보더라도 배기량이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힘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의 차량인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2.0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연비까지도 좋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6이 아니라 2.0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차량가는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옵션 포함가 대충 4,300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옵션은 크게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파가주, 그리고 빌트인 캠과 썬루프, 그리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까지 이렇게 총 4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어떤 모델인지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아시는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와는 달리 따로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비자분들은 견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아무 데서나 구매를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 장 팀장에게 진행을 해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더 페이백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백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질 좋은 썬팅을 뭐 한다든지 이렇게 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달라지는데 장 팀장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맞춰드렸기 때문에 장 팀장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전면부부터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등급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형인 프리미엄, 중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오늘의 차량 가장 상위 버전에 있는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3가지의 등급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기본 사양들이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대표적인 예만 들어보아도 이렇게 서라운드 뷰 카메라, 그리고 반자율 주행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 시에 보셨을 때에는 훨씬 더 밝은 모습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현대자동차들이 보통 이제 나오는 차량들 대부분이 약간 좀 모던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마치 기아 자동차와 비슷하게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전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굵은 캐릭터 라인과 상당히 많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라인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짝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무광의 크롬 라인들을 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젊은 세대들을 위한 약간 그런 타겟팅을 잡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넷 같은 경우에도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도 했으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까지 충분히 소화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마크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으로 되어 있긴 한데 유광의 스타일이 아니라 무광의 스타일로 한껏 멋을 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마치면서 측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910mm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나름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 즉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2,840mm로 다소 작은 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륜 구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BMW의 5 시리즈나 벤츠의 E클래스보다 훨씬 더 넓은 레그룸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당연히 좋다라고 저는 자부를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서 그런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로서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형급 세단에 있어서 이 정도 크기면은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가니쉬가 있기는 한데요. 이러한 가니쉬마저도 크롬 라인이 아니라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고요.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보셔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정색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아쉽게도 신차이다 보니까 커버가 약간 씌워져 있는 거고요. 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크롬 라인들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크롬, 하지만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1열 같은 경우엔 이중 접합 유리를 가지고 있지만 2열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유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1열, 2열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무래도 소나타라는 차종에 있어서는 차량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딱 보셔봐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면모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얼핏 보이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상당히 멋스럽게 잘 돋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날렵한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지 휠 디자인 또한 상당히 잘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소나타라고 생각이 되면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나도 많은 포인트가 있는 소나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뒷모습은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지만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박스카스러운 이미지가 하단 부분에 속해져서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아쉽다, 약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날렵한 포인트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리어 스포일러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큰 사이즈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외장 화이트 컬러에 있어서는 나름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인스퍼레이션 등급에 걸맞게 확실히 전면뿐 아니라 리어 램프도 마찬가지로 LED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에 내가 보내는 시그널을 뒷차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라이트가 생각보다 조금은 작습니다. 제가 말하는 작다라는 개념은 측면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후면에만 보여준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단부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나름 디퓨저가 공격적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배기 팁은 따로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크롬으로 약간의 포인트만 주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실질적으로 소나타가 중형급 세단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대 6의 비율로 폴딩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면 사실상 골프백 3개는 전혀 무리감이 없을 것 같고요. 히든 스테이지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섹션도 넓고요. 깊이 또한 상당히 깊기 때문에 어지간한 짐들은 충분히 소화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뭐 뚫려 있기만 하지 그물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따로 뚫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뚫려놨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내에 대한 리뷰인데요. 확실히 조금 놀란 게 있다면은, 비록 옵션 추가이긴 하지만 이제는 소나타에도 나파 가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재질을 자랑을 하고 있는 가죽 소재로서 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소나타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멋스러운 퀼팅 느낌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고요. 이러한 나파 가죽을 추가를 하셔야지만 시트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트 선택이란 색상을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카멜이라든지 그레이지라든지 네이비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지라는 컬러로서 그레이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조금 새롭게 만든 컬러인데 그레이 컬러와 베이지라는 컬러를 약간 믹스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보다는 이제 조금 더 밝은 느낌이고요. 기존의 베이지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는데, 이 그레이와 베이지를 합쳐 놓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이 그만큼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일반 자동차들과 평범한 것 같지만 조금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나타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인 윈도우 몰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엣지 부분에는 알루미늄으로 주었기 때문에 전부 다 플라스틱인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름 엣지 있는 포인트, 그리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은 일반 사운드가 들어갔겠지만 64만 원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량한 음질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메모리 시트는 2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페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성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페달이 들어갔다라며 한번 탑승해 볼게요. 굉장히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 소나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디스플레이와 배기판이 이런 식으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동시에 깔끔한 시인성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지문 인식 시스템 자체가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차량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좌측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대자동차와 거의 비슷한
핸들 모양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있는 칼럼식의 방식을 당연히 소화를 해주고 있고, 확실히 외부적인 디자인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또한 함께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멋스럽게 잘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면 터치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버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깔끔한 실내를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잔기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나는 그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호 필름을 붙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공간성이 확실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 패드를 지원해주는 것이 물론이며 여유롭게 공간이 잘 빠져 있기 때문에 나름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C핀 단자만 이렇게 두 가지를 포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컵홀더도 당연히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뚫려 있고요. 컵홀더 안쪽에 조금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뭐 차키를 넣으시던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안쪽에 수납을 하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쭉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대 소나타가 되면서 바로 2열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뒷좌석에 앉았었을 때 제가 176의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쿠페형은 아니기 때문에 헤드룸 또한 상당히 넓은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 추가이긴 하지만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방감이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2열의 헤드룸까지는 그래도 썬루프가 뚫려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작은 아쉬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에어컨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투존으로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썬블라인드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소나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 가솔린 엔진의 하이브리드, 사실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뭐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17km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 습관에 따라서는 뭐 20km 가까이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바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현대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사실 소나타 같은 경우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매기를 닮은 듯한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많은 분들이 사실 선호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도 굉장히 낮았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 주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대 교체를 했는데, 현재 이렇게 나온 소나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K5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렴한 견적 혹은 빠른 출고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